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다음 차례는 이제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일입니다. 지난 7월 2일 미군이 약 20년간 주둔했던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공군기지가 텅 빈 상태로 날이 밝았다. 미군이 아무에게도 심지어 아프가니스탄 군에도 알리지 않고 기지의 전기를 끊고 야반 도주한 것이다. 그로부터 1개월이 조금 더 지난 8월 15일 수도 카불에 입성한 탈레반 대원들이 대통령궁에 진입하면서 아프간 역사는 새날을 맞았다. 친미 정권의 수장이던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은 거액의 현금을 챙겨 해외로 도피했다.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려는 수많은 인파로 카불 공항은 아수라장이 됐다. 미국이 카불에서 빠져나가는 오늘의 장면이 1975년 사이공을 탈출하는 모습과 흡사하다고 하여 미국 정가에서는 바이든의 사이공이라는 비판도 일었다. 휴가 중이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16일 급히 백악관으로 복귀하여 대국민 연설을 통해 지금의 상황이 슬프지만 미국에서 가장 긴 전쟁을 끝내겠다는 결정에 변함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미국 대통령의 연설이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되는 내내 환한 표정의 이모티콘들이 쉴 새 없이 올라갔다. 현지 시각 17일 카불에서 열린 탈레반 첫 공식 기자회견에는 엄지를 지켜든 모양과 하트 모양 이모티콘이 쉴 새 없이 올라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 후 기자들의 빗발친 질문을 외면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단을 떠났다.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퇴락하는 또 하나의 모습은 이렇듯 세계인들에게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세계를 지배하려던 미국의 야망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고 있음을 21세기 역사는 명징하게 보여준다. 2001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면서 시작된 전쟁은 오늘날 보는 것처럼 미국의 패퇴로 귀결됐다. 2003년에는 이라크를 점령했지만 친미 국가를 만들지 못했다. 2020년 1월 24일 바그다드에서 100만 인파가 모여 미군 나가, 미국의 죽음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이라크 역사상 최대의 반미 집회가 열리기까지 했다. 미국은 이라크 다음으로 이란을 점령하려 했으나 이란은 각고의 노력 끝에 엄청난 군사적 무장으로 미국을 주눅들게 하고 있다. 시리아에 대해서도 2011년 내전을 계기로 국가 전복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2018년 12월 19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완전 철군을 선언하여 시리아인들에게 크나큰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주었다. 2019년에는 베네수엘라에서 현직 대통령을 무시하고 자신이 임시 대통령이라고 나선 후안 과이도를 지원하면서 내란을 증폭시키려 했지만 마두로 정권은 무너지지 않고 있다. 도처에서 패퇴하고 있는 미국은 체면을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세계는 이미 미국의 민낯을 보고 말았다. 한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상황이 다르다는 미국의 강변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철군의 날은 다가오고 있다. 정작 미국 쇠퇴의 가장 큰 요인은 북의 핵무장이다. 미국이 장악하지 못한 단 하나의 나라 북은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에 가장 크고 확실하게 제동을 걸고 있다. 한때 위기를 겪었던 중국과 러시아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준 것도 북이다. 이란이 미국과 맞설 만큼 무장하는 데 도움을 준 것도 북이다. 전 세계에서 패퇴하고 있는 미국이 북을 상대하여 이길 수 있겠는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어쨌거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레반과 한 철군 약속을 이행했다. 이제 바이든은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세계 재패 전략은 깨끗이 포기하고 북과 국교를 맺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길을 과감히 가야 한다. 주한미군은 어차피 나가게 되어 있다. 허겁지겁 나가면 혼란만 남길 것인가
아니면 기왕의 약속을 지키면서 모양새 좋게 나가고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을 향해 나설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는 전적으로 미국의 자세와 결단에 달려있다. 우리는 사이공이나 카불과 같은 혼란상이 서울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